네, 이번 시간은 개인보험 심사역 개인 전문 세 번째 시간이죠. 자, 1과목 세 번째 순서인데 이번 시간은 책임준비금을 시작으로 해서 챕터 1 장기연금 개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챕터 2의 장기보험 상품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책임준비금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공통 5과목과 상당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 전문만 따로 학습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중복이지만 다시 설명을 하고요. 공통을 들으셨다 하더라도 이쪽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죠. 책임준비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향후에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은 대가로 유사시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죠. 유사시에 지급한다. 미래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서 그죠? 장래의 사고 보험금이나 만기 환급이나 해지 환급이나 뭔가 보험자가 지급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감독 당국에서 보험자에게 그죠? 책임준비금을 잘 쌓게 하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뭐와 뭐 중에 큰 금액이다. 이렇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임준비금의 세부 항목이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험료 적립금이 가장 크죠. 전체의 90% 이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 배당 준비금, 계약자 이익 배당 준비금. 이게 이제 장기 손해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는 어때요? 일반 손해보험은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 있기 때문에 보험료 적립금이 없습니다. 저축보험료 없기 때문에 이게 없고요. 그리고 일반 손해보험은 지급준비금과 미경과만 있죠. 배당이 없기 때문에 없고요. 그래서 일반 손해보험은 지급준비금과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만 있다. 또 리뷰를 해본다면 공통 과목이었는데 리뷰를 해본다면 어때요?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은 여기에다가 재보험료 적립금이 들어가고 보증준비금이 들어가죠. 보증준비금, 변액보험의 보증 여러 가지. 그래서 손해보험에 장기 손해보험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험료 적립금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적립금은요, 일단 재원은 두 개 있습니다. 순보험료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보험료는 장래의 사고보험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되고, 그리고 저축보험료는 예정 이율로 불이를 해서 만기 환급금의 재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분리형 보험료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보장순이 되죠. 자, 이 부분은 보장순 보험료가 된다. 그리고 요거는 적립순이 된다, 그죠? 그리고 적립순의 경우는 이제 만기에 만기 환급금과 동일하게 되고, 얘는 어때요? 만기에 이렇게 없어진다, 그죠? 추가적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위험보험료는 어떻게 적립이 되냐 하면은, 이거 따라 두셔야 돼요. 평준보험료와 평준보험료의 반대말은 자연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평준보험료의 연령별 위험보험료, 요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자연식 보험료라고 하는데, 평준보험료와 자연보험료의 차이, 그 차이가 보장순보험료로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험료 적립금의 항목은 두 개인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적립이 되는지를 그림으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평준보험료에 의한 책임준비금인데요. 이건 이제 뭐냐면은, 뭐 생명보험에서는요, 이제 종신보험이다, 뭐 기타 보험에서 평준보험료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자연식입니다. 자연식은 뭐냐면은, 30세보다 40세, 50세 어때요? 사망률이 올라가니까 보험료도 올라가죠. 이게 자연식인데요.
평균 보험료는 처음부터 전 기간에 이제 평균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평균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똑같이 되죠. 자, 이 그림을 이제 제가 따로 설명드린 겁니다.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어때요? 납입하는 금액이 실제 자연식 위험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잉여금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잉여금으로. 네,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파란색. 그래서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이제 보장순보험료가 되는 것이다. 사고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럼 예제 보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영업보험료를 분리형으로 구분했을 때 보장 그리고 적립. 자,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평균식 순보험료와 자연식 순보험료 간의 차이에 의해서 적립되는 부분이다. 어때요? 보장 순보험료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뭐 리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1번이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자, 이 부분 개념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미경과는 일시납에 한해서 있는 거죠. 네. 일시납을 했을 때, 자, 일시납을 했을 때, 어때요? 일시납을, 이제, 보험의 회계 기간이 있잖아요. 회계 기간이. 일시납을 했는데, 회계 기간이 이제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네, 이렇게 보면, 무조건 1월 1일에 납입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납입하는데 1년치를 내니까, 그죠? 뭐, 이렇게 1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시납이 되는데, 그러면, 회계 종료 기간이 여기다라는 거죠. 이때 남아있는 이 기간에 대한 보험료. 이게 이제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이 됩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면, 여기서 납입을 하고, 회계 연도 종료일입니다. 여기서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나온 기간, 네, 지나온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뭐라고 하느냐. 단순합니다. 경과보험료. 그죠? 경과된 거. 경과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에서 매출로, 수익으로 인식을 하죠.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은 어때요? 미경과가 되는 거죠.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이고, 이 부분은 어때요? 만일에 여기서 해지를 한다고 그러면 이걸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지했을 때 돌려줘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시험에 나올 수는 있으나, 이게 이제 그 공통회계에서와 개인 전문의, 이게 좀 달라요, 기본서가. 네, 약간 오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영업보험료가 맞습니다. 네, 계산할 때. 근데 이제 공통회계에서는 순보험료로 나와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은, 이 공식인데 예제를 보고, 자, 정리합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 해지 시에 보험계약자에게 그대로 반환해야 되는 것이 이제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이죠. 자, 그러면 그 성격을 가지는 게 미경과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자.